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모내기는 대부분 끝나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물 공급이 생명인 농사에서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봄날의 수고는 이내 갈라져 버리게 되겠죠. 이에 선조들은 보를 구축하고 제방을 쌓는 등 생업을 잇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동 현장에도 일터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업무 시간부터 인사 시스템까지 육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인데요. 유속불식 무이거기, 곡식이 창고에 가득해도 탈곡해 밥을 해먹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처럼 제도는 존재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댐의 역할이 빗물을 가두는 역할만이 아니듯 시스템의 신뢰는 올바른 활용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 10차 단체 교섭이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시작에 앞서 남양위원회 대의원이 신임 팀장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끊임없이 지적한 노동환경 개선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진 교섭에서는 고용안정, 징계자 명예사원증, 퇴직금 정산 구간과 관련한 요구안과 지역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국내 공장 신설 및 투자와 관련해 말뿐이 아닌 가시적인 청사진이 필요함을 피력했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입장을 토대로 요구안의 당위를 주장했습니다. 10차 단체 교섭으로 1회독이 완료되었으며 교섭위원들은 핵심 쟁점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기 실무 교섭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3일 정책연구위 전문위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며 노동조합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여한 전문위원들은 외부 자문위원회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구체화했습니다. 박동원 기획실장의 단체교섭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 소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었고 이어 윤선희 정책연구위 전문위원은 현대자동차 2025 전략을 분석하며 발생 가능한 이슈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구대 집행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단체 교섭뿐만 아니라 회사가 염두하는 전략에 조합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0일 울산 생기센터 일반직 조합원 간담회가 조직실 주관하에 열렸습니다. 조합원 5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성과급, 인원 유출 문제, 기숙사 등과 관련한 열띤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PT생기, 툴링센터 간담회는 향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직 조합원 간담회는 투쟁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일과 16일 현대 그린푸드 지회 동지들이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식당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상경투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동지들은 공식 석상에서 지지를 보냈던 구대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현호 지부장은 노사 모두 현장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의 투쟁에 지부 차원의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일터를 지탱하는 한 축인 식당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투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일 글로비스 울산지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각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황과 안건을 공유하며 투쟁의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글로비스 지회는 단체 협약 내용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교섭을 진행했으나 요구한 수용 불가 상태로 계류 중이며 이에 교섭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교섭 승리를 향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5일 35차 회계연도 쟁의대책비 편성과 관련한 지부위원회 사무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부 총무실 동지들과 각 위원회 사무장은 작년 편성된 쟁의대책비와 대비해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통일된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22년 단체교섭 투쟁을 지원하는 비용인 만큼 꼼꼼하게 예산을 파악해 편성 가안을 만들었고 이후 결제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16일 지부산하 홍보 담당자 선전학교가 열렸습니다. 먼저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 현대차 지부에 가야 할 길에 대한 시대적 담론을 짚었습니다.
2강에서는 이종호 울산저널 편집국장이 홍보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 효과적으로 기사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조합이 가야 할 길에 선전과 홍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6일 조직 분과장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으로 현장 이슈를 점검했고 각 차시별 단체 교섭 경과 보고를 통해 교섭의 진행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2년 투쟁 방향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진행됐고 각 사업부의 의견을 모아 하나된 목표를 다지며 단결을 모색했습니다. 지부 조직실은 현장 조직력을 강화해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 22년 단체 교섭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승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시급 몇백 원 인상 요구가 벌금과 실형으로 돌아와 빈곤에 이르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8년째 파업 농성을 진행하며 모순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대중공업지부 하청지회, 울산대병원 민들레 분회, 병영자연요양원 분회 등 울산 곳곳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함께해 연대를 다졌습니다. 함께한 동지들은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야 장투 사업장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음을 짚으며 하나된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일 일반 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참여한 위원들은 이날 상견례와 더불어 일반 연구직 근무시간 입력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 개편된 근무시간 입력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으로 연장 근무 결제 시점, 알림 주기 축소, 모바일 결제 등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오는 7월 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도한 연장 근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검토 예정입니다. 17일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활동가들을 위한 후원기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안현호 지부장은 사람의 목숨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며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함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기금은 18일에 진행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전국대회에 사용됐으며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대표단은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18일 조합원 가족 역사기행 2차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차수 기행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가족들은 오랜만에 나들이의 신난 모습으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바닷바람이 맞아주는 요트 투어 등 다양한 일정으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안전과 질서를 지키며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조합원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9일 오공장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오랜만에 개최된 외부 활동으로 조합원 권익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단합을 이뤘습니다. 족구 결승전을 비롯한 각종 운동회와 다채로운 야외 활동, 그리고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까지 조합원 가족들은 그간의 피로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한 조합원들은 현장 조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22년 단체 교섭 승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뉴스는 역사의 초고다. 영화 더 포스트에 등장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은 언론 탄압과 투자금 철회의 위험에도 정부의 비밀을 밝히는 보도를 선택하며 이야기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현재 혹은 미래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동시대를 기록하는 것이라 짚어주는 대사인데요. 그 힘만큼 올바르고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듯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는 노동자 방송은 어떤가요? 노동조합의 매일을 담으며 발자취를 쌓아가고 있기에 한 집단의 투쟁사이면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현대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어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온 지 20년째. 어느덧 900회를 맞이한 노동자 방송. 숫자가 주는 놀라움은 그 안에 가득한 현장의 두께가 묵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 쓰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캐서린의 다짐처럼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친숙한 방송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현대차 지부 노동자 방송과 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